가게를 도와달라 만들어달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보통 다 이게 가라고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장사하지 말라고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알파카 김영성입니다. 오늘은 건물주 대 세입자라는 컨셉으로 저희는 이제 건물 관리를 많이 하고 건물도 저희가 뭐 소유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건물주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대변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여기 오신 분 같은 경우는 터보832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의 대한민국 외식업을 주름잡고 있는 전설적인 기록들이 많죠. 뭐 가로수길에서 2억 5천씩 파는 음식점을 운영도 하셨고, 아레나 클럽 갈 때 꼭 들려야 되는 술집이 있거든요. 거기도 운영을 하시고, 매장 하나에 한 달에 1억씩 순수익을 남길 정도로 10개 넘게 하셨죠? 정확히 얘기하면 제 가게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운영을 맡아서 했던 거고. 실제로는 뭐 거의 다 하신 거잖아요. 아니 뭐 또 다 했다고 하면 또 예. 불편한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으니까. 16년 동안 외식업만 담그셨잖아요. 본의 아니게 뭐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많은 잡다한 일들을 하고 있네요. 네. 이게 좀 모자이크 좀 해주면 안 되냐 오늘? 이분 같은 경우는 저랑 알게 된 게 12년 전에 아웃백 제가 알바했거든요. 알바할 때 매니저 형이었어요. 그 당시 100개 매장이 넘었는데 수많은 매니저 중에서도 거의 진짜 최연소 최단기간 기록을 세울 정도로 굉장히 잠재력이 높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눈여겨보고 있다가 요즘 많이 배우고 있는 대표님입니다. 아무튼 이분을 모시고 저희가 가게만 한 20개 넘게 경험하셨죠? 컨설팅도 많이 했었고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가게 이제 영업 오픈 준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망한 가게 가가지고 다시 살리기 골목식당을 하셨어요. 백종원이. 네, 백종원이에요. 이게 제야의 백종원이에요. 제백. 모시던 대표님 밑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대표님의 지인 친구분들의 가게들 파리바게트라든가 아니면 저기 해운대 뭐 달맞이 고개에 있는 뭐 네.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 말고도 이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어렸을 때 했던 노력들과 경험이 지금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외식업계에서 유명한 분이 대한민국이 본인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 중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세입자가 건물에 임대 들어가면서나 건물주를 통해서 어려웠던 거 이런 거를 대변하는 세입자 대표로 나오셨고요. 이번 편 같은 경우도 Q&A를 받아가지고 한 2주 정도 후에 Q&A로 다시 한번 올리는 걸로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계속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효자 컨텐츠죠. 뭐가 너 돈 버는 거 효자 콘텐츠. 광고 스킵하지 마세요. 네. 일단 건물주의 시각으로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건물주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아, 왜 내 건물에는 이렇게 좋은 세입자가 안 오지? 쟤네는 뭐 이미 다 커넥션 돼서 딴 건물 들어가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자골목에서 장사를 해본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때까지 했던 모든 사업이 다 무권리에서 시작을 했던 거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네. 저자본에서 뭔가 영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외진데 잠재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많이 찾으러 다녔던 네. 것 같아요. 기존에 사실 먹자골목에서 장사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올 때 선정했던 기준이 있어요? 일단 저는 사실 먹자골목을 싫어하는 이유가 먹자골목은 눈이 어지러워요. 복잡해. 그래서 뭔가 가게를 이제 만들었을 때 저는 혼자서 뭔가 독보적으로 가게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정신사납고 간판도 많고 조명 화려한 이런 먹자골목에 들어가면은 잘 만들어 놓고도 그게 조금 묻혀 보일까봐 오히려 조금 살짝 이면이라든가 뭔가 좀 우리만 빛나는 전면 노출도가 높은 곳을 많이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입구가 항상 좀 넓은 가로 면적이 넓은 곳을 항상 네. 선호했던 것 같아요. 내 건물은 가로가 안 넓은데 어떻게 하지? 넓혀주나? 뭐. 가로 벗는? 아, 네. 그러면 전면이 넓은 거 빼고 또 다른 거를 협조적인 건물주님. 건물주 다 협조적이지 않아요? 나중에 참 도움이 되면 그때는 뭐 사실 별말이 없는데 초반에 항상 뭔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할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있었어요? 어떤 건물주는 자기 건물에 그렇게 닥트를 입상하는 코어 작업이라고 하지 구멍 뚫는 이런 거를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아, 당연하죠. 건물에 애정이 있는데 내 몸에다가 구멍 뚫어봐. 고깃집에 닥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를 빨아들여야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옥상으로 입상을 해야 되는데 고깃집을 알렸는데 이건 당연히 이런 것까지 얘기를 근데 처음에 건물주들이 몰라요. 내가 장사를 안 해봤는데 뭐 닥트를 설치하는지 뭐 고깃집을 하는데 어떻게 닥트를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전력량, 전기 증설 관련된 불이 필요한 집들은 보통 에어컨 전력량이 많이 필요해요. 네. 전기 증설에 대한 내용이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들어갔어. 해주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자기는 5kg만 전력 증설을 해줄 수가 있다. 전기 증설을 해준다고 했지 너희가 원하는 만큼 해준다라는 약속은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경우지 내 입장에서는.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되죠. 왜냐하면 건물주인분들은 자기 건물에 전력량이 얼마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100kW 뭐 이렇게 딱 나와요. 그거를 세입자마다 배분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한 명만 몰빵으로 많이 쓰겠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이 나는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모르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지.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건물주가 나쁘다라는 거는 어떻게 알아요? 갈래 타는 분들이 잘 알잖아요. 맞아. 맞아요. 가로수길에 갈래 타는 사장님들한테서도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어. 궁금한 게 도대체 관리비는 어디다 쓰는 거야? 관리비 많이 쓰죠. 뭐 엘리베이터 하는데 유지보수비, 평수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면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이런 건 다 들어가요. 그런 게 한 달에 고정비로 나가죠. 그러다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그거를 관리비를 쌓아놓은 걸 가지고 메꿔야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 한 곳 중에 건물주가 공용 전기 수수료를 따로 청구를 하더라고.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 그건 이제 실비정산이라고 하는데 보통 관리비 포함이라고 하면 실비정산 별도로 안 받는데 그런 거는 계약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임대료가 있고 관리비가 있고 그다음 기타 관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계약서에 잘 써야 돼요. 그럼 관리비 어디다 쓰냐고, 관리비를. 더 웃긴 거는 화장실에 쓰는 뭐 휴지랑 페이퍼 타월, 손 닦는 이런 거를 우리 보고 채워 넣으라는 거지. 좀 과한데? 과하죠. 네. 그 돈 갖다가 사실 영업이 자지우지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긴 하더라고. 네. 아니 왠지 삥 뜯기는 느낌인 거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는 가격 올릴 것 같은데 임대료? 장사가 그래도 잘 되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터무니없이 올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개박치네. 우리나라 임대차 보급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이거 또 궁금한 거. 건물주들이 세팅을 해서 이쁘게 꾸며진 건물에 조금 비싸게 임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아예 낡은 건물에 내가 새로 창조하는 거. 이 둘 중에는 어떤 걸 고르냐? 나는 건물주가 나한테 뭔가 해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너무 싼 데만 찾아다녀서 그런 거잖아.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그래도 좀 여유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건물의 스펙보다는 매물을 볼 때 이런 고려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내가 어떤 가게를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닥트 입상이 살아있다, 코어 작업이 되어 있고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든가 전기증설이 어느 정도 사용량이 되어 있는지. 이미 전기증설이 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경우 우리가 추가적으로 전기증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도 설비, 주방 설비도 세팅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쪽에 주방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 주방이 세팅이 되어 있더라면은 비용 절감이 되겠죠.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외식업 전문가신. 그렇죠. 외식업 전문 이게 전문가라는 얘기 좀 네. 하지 마 제발. 이분도 약간 TMI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터보한 근처에 있으면 다 터보화가 돼. 본인도 인정하시죠? 담백한 스타일입니다. 담배 이런 류의 세입자가 싫다 이런 류 있으세요? 건물 개판으로 쓰는 사람 싫죠. 건물이 또 계약이 만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돼. 또 이거 원상복구 기준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상복구의 원래 기준은 준공 상태 그대로예요. 원상복구 돼 있는 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원상복구 철거 비용이 또 비싸니까 원상복구 적당히 해놓고 그냥 세입자 구해가지고 이 원상복구 또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봐서 마무리 짓는. 왜냐면 있는 거 그대로 써라. 특히 사무실들이 이게 많아요. 원상복구도 기준을 명확하게 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소송이 진짜 많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에어컨 실외기 라인이 어디 있느냐도 체크해야 돼. 에어컨 비용 같은 경우는 에어컨비보다 설치비가 비싸요. 미터당 발생하기 때문에 실외기 라인이 바로 빠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선 자체가 짧을 거라서 비용이 많이 줄 건데, 근데 완전 반대편에 에어컨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설치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건물주분들이 이런 거 세팅 잘 해주면 임대 놓기가 좋고 이런 걸 또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에 사실 공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세입자들은 구할 때 좋은 데가 없어요. 좋은 데는 이미 다 나가 있거든. 공실이 많은 이유는 단순해요. 안 좋아서 그래요. 세입자들이 들어가기 싫으니까. 지금 오히려 창업하려는 사람도 많고 실질적으로 외식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실 많다, 뭐가 위기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제대로 못해서 그렇거든. 잘 맞춰주는 건물주 이때까지 만난 적이 없다. 근데 솔직히 아닌가? 내가 너무 우리 건물 들어와요. 내가 맞춰줄게.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대구에서 이제 술집 운영할 때인데 네. 몇 년 동안도 계속 임대로 비어있고 네. 지금도 임대야. 돈이 많나 보죠. 우리 개념에서는 조금 임대료나 조건을 좀 완화해서 좋게 주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걸 왜 6년, 7년을 임대로 놓는. 건물주들에 대해서 조금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대한민국 건물주 중에서 한 50%는 임대료 안 나와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임대 하나 공실돼서 막 허우적대고 힘들고 고민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사실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생계형 건물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자체가 오히려 어설픈 업체, 그 다음에 이상한 업체, 아니면 임대료 낮게 맞추면 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로수길에 가보면 비어있는 데 있는데 보니까 100평 쓰는데 8천만 원 달래.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면 깎을 이유가 없대 자기는. 어차피 나 이거 이자 내면 돼, 얼마 안 해. 차라리 건물 가치 안 깎을래. 나는 애플 같은 데 들어올 거야,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막 1년, 2년 동안 비어도. 더 비우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을 내가 최근에 산 사람 같은 경우야 대출 많이 받고 힘들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은 건물
돈을 얼마나 쌀 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쉬울 게 없어요 사실.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어. 보통 렌트프리를 한 달 정도는 조금 주는 편인 것 같고, 지인 같은 경우는 6개월 렌트프리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건물 좀 급했나 보지. 월세를 깎아주면 그 건물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렌트프리 주는 거야. 어차피 공실 동안은 월세가 안 나오니까 차라리 그 기간을 렌트프리로 주면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사실 뭐 렌트프리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네 아직은. 요즘에 굉장히 자금도 좋고 아이디어도 많기 때문에 정말 좀 좋은 아이템의 외식업이 들어갈 만한 장소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 와가지고 장사해주면 건물이 살거든. 나중에는 대부분 제가 볼 때 몸값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 요즘 뭐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네. 지금 앞으로 왜 이렇게 간사하게 웃어? 이렇게 하면 몸값이 떨어져 또 다시. 아 이거 네. 날려라 이거. 앞으로의 그런 외식업의 흐름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논할 입장이 됐나? 그냥 해보는 거지 뭐. 우리 사실 논할 입장돼서 여기서 얘기하나? 그냥 하는 거지. 요새는 조금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배달 영역으로 조금 공부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네. 점점 수요가 맛집을 찾아가고 이런 니즈보다 뭔가 편하게. 아니 스콜푸드 딜리버리가 월 3억 찍는데? 잘 나가는 데는? 형 아는 김밥집은 3억 팔고. 저 말고도 사실 잘하시는 고수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럼 자영업자들이 왜 요즘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되는 데는 다 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회사를 뭐 몇십 년 동안 다니다가 퇴직을 하셔서 퇴직금에다가 뭐 대출을 얹어서 가맹 사업을 한다라는 게 버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 근데 월급쟁이랑 개념이 다른 게 어쨌든 내 돈이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게를 도와달라, 만들어달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보통 다 이게 가라고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장사하지 말라고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거지.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빨리 시작해서 빨리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능력자라는 거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 부동산도 똑같은 게 좋은 자리들만 계속 더 좋아지고 더 빛나는 자리가 되는 거지 안 좋은 자리는 죽는 사건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자리 들어가야 돼요. 비싸도. 이제는 시대가 확실히 흐름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내가 가베 입장에서 서야지 이런 세입자들도 땡겨오지. 어설픈 위치에 들어가면 어차피 끌려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90%가 망하고 7%가 유지하고 3%가 돈을 번다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가는 곳은 다 잘 되는 곳만 가서 밥을 먹거나 안 되는 곳은 사람들이 안 가잖아. 뭐 유명하다 그러고 인기 있다 그러고 맛있다라 그러고 잘 되는 데만 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혹하는 것 같아. 안 되는 데가 천지 삐까리인데. 맞아. 근데 안 되는 데 가보면 또 은근히 맛있어. 근데 여기 왜 망하지 싶잖아. 그런 통찰력을 키워주는 방송을 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 마세요 다. 다른 사람들은 그 성공했다는 그 단면적인 모습만 보는데 사실 그 밑에서 노력했고 그 과정들이 되게 치열했거든요. 부동산 채널인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네. 좀 저희는 사실 외식업과 부동산을 접목시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는 거라서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또 이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를 외식업 컨설팅을 해주는 걸 도와드리기는 좀 어렵죠 저희가. 그런 면에서 질문하는 것보다 조심해야 되는 거 또 건물주와 세입자의 분쟁에 대해서 경험했던 거 이런 거를 같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재밌게 해석을 한번 해가지고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더 필요한 거 있을까?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답변 시간에 만나요. 대표님 이런 것도 햄버거 어때요? 배고파지 빨리 밥 먹어야 돼.